시민단체에서 일하는 30살 신선 씨는 15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24살 대학 졸업과 함께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따로 집을 얻고 직장을 구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고민할 때 겪는 어려움, 공과금을 낸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지금은 과거 자신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삶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은 2,400명 정도.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첫 거주지를 얻는 데 쓰는 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턴 취업하더라도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도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는 좀 미시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들의 고민을 듣고 각종 조언을 해주는 지자체의 자립 전담 요원들이 더 늘어야 합니다. 자립 전담 요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가 종료되고 나서 저희 같은 당사자들이 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거든요. 정부는 자립 전담 요원을 내년에 18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한 명이 70명 넘게 돌볼 정도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7년 전 보육시설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 박강빈 씨. 집을 구했어도 당황스러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숨진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LH 법무팀 통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고요. 박 씨 같은 경험을 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는 물론 집에 하자가 발생해도 어찌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생업전선에 나가서도 근로계약서 쓰는 것도 생소하고 덜컥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값진 경험이라고 하기엔 세상에 혼자뿐인 자립준비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다시 나를 보듬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사실 한번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 같아요. 이런 좌절감은 그들을 극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20명이 극단 선택을 했고 올해만도 3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립준비 기간이 끝난 청년들의 삶은 확인할 길조차 없고 자립준비 청년의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로 삶의 무게를 추정할 뿐입니다. 자립, 고립,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어디서 끊어줘야 되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홀로 서기가 곧 생존인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함께 좌절감, 불안감도 함께 나눌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